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참 고귀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이 돼주고 발이 돼주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면 반대로 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앞세워 불법 편법으로 금품을 모집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합니다. 장애인 보호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물론 그들을 돕는 선량한 활동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때문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대전에서는 한낮에 내린 기습폭우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0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안시가 경북대에 의뢰해 조사 중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따르면 홍수는 신방동과 청룡동,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는 직산읍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낮 동안 기습폭우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노사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로 형태와 임금 인상폭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대전시는 만일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문화상품권에 적혀있는 핀 번호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융기관으로 속여 핀 번호만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새 신안까지 발표한 대전 시티즌이 새 외국인 선수 영입 발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선수의 건강상 이유 때문인데 허술한 영입 과정과 선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세종보 해체 방침에 대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아산의 저수지 저수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건축 허가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어제 대전에 한낮에 내린 기습폭우로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60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한낮 기습폭우로 대전시 대동천 인근 하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요. 인근 CCTV를 보면 비가 시작될 땐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였는데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소하천과 주차장의 구분이 사라지고 인근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네. 불과 20분 만에 허벅지까지 차오른 흙탕물에 주차된 차량 60여 대가 그대로 잠겼습니다. 전체 비의 양은 30mm 정도에 그쳤지만 짧은 시간에 쏟아지며 피해가 커진 겁니다. 해당 하상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나 대전역 이용 승객들이 주차를 많이 해 평일 낮이었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네, 이 국지성 호우의 차량 침수 피해가 컸던 건데 이 다른 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오후 2시쯤 대전 원동과 자양동 등 4곳에서는 배수구에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하수구가 맨홀 구멍을 통해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전 대사동에서는 폭우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고 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낮 시간대 기습폭우가 예상된다며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네, 오늘처럼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피해가 커지는 만큼 여름,
또 장마철에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지난 5월에 쇄신안까지 발표한 대전 시티즌의 새 외국인 선수 영입 발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요. 네, 먼저 대전 시티즌이 브라질 1부 리그 출신의 공격수 알렉산드로의 영입을 발표한 건 지난 12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입 발표 다음 날 돌연 알렉산드로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선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전 시티즌 관계자는 해당 선수 영입을 고려할 때 질병이나 수술 여부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확정이 되기 전에 발표부터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이 프로축구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 영입은 지난달 대전 시티즌이 선수 선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족한 선수단 운영위원회의 첫 영입 사례였는데요. 선수 검증을 모두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입 발표 하루 만에 영입을 철회해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또 계약 해지 발표 과정에서도 선수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 인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선수가 구단 측에 병력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정보 공개를 문제 삼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응실 신인 감독 부임 이후에도 1승도 챙기지 못하며 10개 구단 가운데 대전 시티즌은 9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부랴부랴 새로운 대체 선수 영입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외국인 선수 영입마저 실패하며 구단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선수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구단이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전 시티즌 아마추어 동호인 구단이 아닙니다. 프로 구단입니다. 프로 구단답게 일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문화상품권에 적혀있는 핀 번호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 금산군 추보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300만 원어치를 구매하라는 전화를 받고 구매 방법을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출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 남성에게 3천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상한 낌새를 느낀 편의점 주인이 파출소로 가볼 것을 권해 가까스로 피해를 막았지만 하마터면 생소한 수법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예, 이 상품권 핀 번호로 보이스 피싱을 시도했다는 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일당이 이런 수법을 이용한 이유가 뭘까요? 네, 문화상품권 앞면을 긁으면 핀 번호가 나오고 영수증 형태로 발급된 상품권에는 아예 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게임머니 등으로 돈 세탁도 가능하다 보니 최근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동일 수법으로 상품권 50만 원어치의 대출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상품권 핀 번호는 한 번 사용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돈과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과 전화로 일을 한다는 건 아주 예외적일 경우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증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1억 원 안에서 홍보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등에 사용할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9 대전 국제 IP 페스티벌이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대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지역 지식재산 페스티벌로 우수 발명품 전시와 체험 행사, 지식재산 세미나 포럼과 지식재산 기술 이전 및 금융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대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2곳을 추가 공모합니다.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22일까지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의 지원을 받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 전문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화상담센터 1544-8261을, 시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문 상담실을 각각 운영합니다.
홍성군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군청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합니다. 충청남도는 30일까지 분야별 공공저작물 활용과 체험 사례 공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도가 제작한 사진, 동영상, 음악 등 각종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에서 응모 신청서와 사례 설명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오늘 오후 1시부터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년 홍성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엽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여름 박물관 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백제 꾸미개, 도자기 속 물고기 이야기의 주제로 30일과 8월 6일 2회차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저녁까지 5에서 5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전 46mm, 세종 37, 서산 20, 아산 18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올여름 때이 이른 폭염과 마른 장마 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껏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탄소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기와 상수도 사용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도 탄소 포인트제 참여 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탄소 포인트제가 무엇인지 또 참여 방법은 무엇인지 논산시 김길수 환경관리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길수 환경관리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여름에는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요즘엔 마른 장마 속에 무더위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올해 여름 무더위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죠? 네, 요즘 모두가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로 인하여 여름철 기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역시 잦은 폭염 등이 예상되며 무더위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나려면 냉방기기를 제대로 잘 활용해야 할 텐데 사실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껏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가정이나 상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 포인트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우리 가정 및 상업 등의 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하고 예.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범시민 실천 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탄소 포인트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논산시에서도 매년 탄소 포인트제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포인트를 지급하고 예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국민 그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준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포인트 적립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참고로 1포인트 1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연간 정산을 해서 지급이 되나요? 반기별로 저희들이 1년에 2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반기별로. 예. 그럼 그 지급하는 재원은 어느 돈이죠? 자치단체 예산인가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이 논산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이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운영 방법으로 탄소 포인트에 한번 가입을 하시면 네. 가입일 이전 2년간 월변 평균 사용량 대비 매월 에너지 사용량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절약분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네. 논산시 경우에는 적립된 탄소 포인트를 그린카드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환산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린카드라고 하셨는데 이 그린카드는 어떤 카드죠? 그린카드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그린카드 적립을 해서 이제 현금처럼 쓰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 예. 시중에서 쓸 수 있는 현금처럼 예, 쓸 수 있는 예, 카드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현금 카드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현금 카드의 이름이 그린카드로 명명이 된 여기서 겁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 분께서는 그린카드보다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선호를 하셔갖고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쓰레기 인센티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을 이제 현재 사용량과 비교해서 감축률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런 건데, 그럼 이 포인트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탄소 포인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 거기에 이제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량 대비 절감률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대분류로 나누는데요. 일단 도시가스, 온실가스 감축률을 대비를 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네. 5에서 10%를 절감을 해서 감축을 했을 경우 전기 같은 경우는 반기에 5,0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10% 이상일 경우는 10,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예. 상수도는 전기와 같이 5%에서 10%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 10% 이상일 경우는 1,5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반기에 3,000포인트, 그리고 10% 이상일 경우에는 6,000포인트 이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매년 아까 말씀드렸던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우리 요번 작년 같은 경우는 총 850에서 900명의 시민분께 예. 탄소 포인트를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가입자가 많지는 않네요. 논산에서 850명, 900명 정도면.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홍보 및 주민들 반상회라든지 시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 팀장님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 이 일거양득인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참여 방법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참여하신 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제도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제 그 기존에 그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이제 종량제 봉투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아서 그 특히 이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해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구전을 많이 해주신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이웃에. 예.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제 직접 그 환경과에 그 방문을 하셔서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직접 오셔서요. 또 아니면 그게 이제 불편하시면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우리 담당자가 그 적극적으로 이제 가입을 그 일일이 도와드리고 있으며 또한 그것도 안 되실 경우에는 이제 우리 탄소포인트 사이트에 직접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가입을 해도 된다. 그리고 가입한 뒤에는 본인이 계속 뭘 기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가입만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이제 자동으로 이게 그 감축률이 그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와 가스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항목에 들어간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수돗물까지 들어간 건 아무래도 수돗물을 생산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 부분도 많은 전기들이 이제 소모가 되고 또 물 부족 국가에 대한 그런 또 인식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접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접촉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또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 탄소 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홍보물 제작을 일단 하여 그 나눔장터나 우리 일반 시 행사 시 그 행사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가입 시에는 그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는 멀티잭이나 또 그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텀블러를 홍보 그 물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다양한 그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 적극적으로 그 동참하고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가입을 했다가 절감을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해서 손해볼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고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밖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논산시의 환경 정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개를 해 주시죠. 다른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피하고요. 우리 현재 논산시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즘 플라스틱 프리운동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범국민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또는 장바구니 등을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셔갖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월 한 100여 분에게 편의점 또는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좋은 그런 제도네요.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탄소 포인트제가 무엇인지 참여 방법은 어떤지 논산시 김길수 환경관리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